2025년 AI 동향과 이슈로 살펴보는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안녕하세요, 이기감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 30번까지 진행했는데 100번 중에 이번에는 31번부터 나머지를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30번입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이거는 대부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만들었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시면은 AI 모델이 다양한 정보원과 안전하게 통신하도록 돕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옛날에는 챗GPT 하나한테 질문을 하면 단순히 챗GPT가 답변을 했는데, MCP를 통해서 다른 LLM 모델하고 연동해서 같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연동 API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이거 관련돼서 요새 유행하는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파인 튜닝 32번입니다. 기존에 학습된 AI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나 목적에 맞게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 미세 조정도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됐던 풀 미세 조정은 모델의 모든 매개 변수를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 다시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강력한 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연산 비용이 크고 기존 능력이 손상되는 지식 파괴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신 모델 규모에서 실제 산업 활용 사례가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어쨌든 미세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바이브 코딩 나왔네요. 자연어가 프롬프트로 AI가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들도, 개발자가 아닌 비전문가들도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끔 쉽게 해서 챗GPT한테 코드를 짜줘 물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물어보면서 실제적으로 코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항상 문제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AI LLM 같은 모델이 만들어진 코딩 문제는 당연히 정확성 혹은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버티컬 AI는 산업에 특화된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맞춰 설계된 전문형 AI가 포인트인 거고요. 범용적인 수평적인 얘기와 달리 특정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맞춤형 학습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벤치마크 데이터 셋인데, 이건 말 그대로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의 모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툴이 성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한계가 있다. 벤치마크는 AI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수단이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분산학습입니다. 36번에 그래서 여러 장비가 협력해 AI 모델을 병렬 학습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여러 서버 GPU가 나누어 병렬 처리함으로써 학습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라는,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분산학습보다는 실제로 연합학습이 좋죠. 우리가 실제 모델을 할 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 있는 개인 정보가 어디 다른 쪽으로 밖으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무슨 모델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모델에 대해서 실질적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가중치값, 말 그대로 가중치값 W를 넘겨가지고 W를 모든 많은 병원에서 W 값을 가지고 그걸 갖다 연합해서 새로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 그래서 이런 실제 데이터가 실제 분석하는데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쓰여서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위해서는. 그리고 비전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인데, 이건 어쨌든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하는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새 멀티모달
AI 모델에 관련돼서 멀티모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최근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처음부터 다양한 모달리티, 뭐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을 단일 모델에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 멀티모달 모델, 그 LMM이죠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고 사슬이라고 해서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해서 COT라고 하는데 AI가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기법이라고 해서 뭐 AI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사고의 중간 단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기법,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험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또 하나 39번의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과제에 활용되는 AI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 미리 많이 데이터를 학습해 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거 물어봐도 추가적인 학습 없이 바로 뭔가 아웃풋을 내게 빠르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근데 이건 당연히 범용적인 데이터 모델이고 뭐 확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미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로샷,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없이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퓨샷, 적은 데이터로도 원하는 데이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증류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증류 나오면 교사 모델, 큰 모델을 참고해서 작은 모델, 학생 모델로 유사한 성능을 내도록 훈련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정도. 네. 전이학습 기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간이라고 있습니다. 생성자라는 애하고 판별자라는 애가 서로 경쟁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 신경망 구조다라고 하는데, 신경망 자체가 경쟁한다는 의미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가짜가 실제처럼 만들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 간 기법이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딥페이크 이런 거에 좀 원형이 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는 뭐 지금 쭉 얘기한 거니까 뭐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빨리 넘어가고, 섀도우 AI 이거는 뭐 실제 조직의 승인이나 통제 없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현상,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형 AI as a 서비스죠. 뭐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 AI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독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가능한 AI, 보통 모델이 시경망 모델 같은 경우는 입력층 있고 은닉층 있고 출력층 있는데, 은닉층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 은닉층에 실적에서 입력값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계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과만 받아버리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증거, 뭐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만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에 기반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설명 가능한 AI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이건 당연히 AI 윤리와의 책임성을 실현한 기술, 인간중심이 신뢰 가능한 AI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NN에 관련 내용인데, RNN은 순환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 학습 정보가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신경망 구조로 보고요. 이 순환 신경망이 약간 뭐 여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RNN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중요해서 시결이나 언어 처리 기술 기반의 중요한 신경망 구조로 판단된다라는 식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현실 전이 심2 리얼이라고 하는데,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AI 모델을 실제 환경에, 실환경, 현실 환경에 적용하는 기술. 이 내용은 그냥 이 내용대로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오토인코더는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입력을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며 특징을 학습하면 신경망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 그리고
큰 원래 있는 원본 데이터를 특징만을 추출했다는 게 압축을 했다는 거고, 특징만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을 가지고 또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절차를 가는 게 오토 인코더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 해서 입력을 압축의 내부 표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는 신경망의 일반적 구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오토 인코드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아까 다 말씀드리면 이 비지도 학습이다. 왜냐면 답이 없이 그냥 그 패턴값, 입력값, 어떻게 문제들만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압축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것도 아까 말한 간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는 기술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하고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 때 그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 때 이 오토 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픈소스 AI는 말 그대로 AI 모델 코드를 공유해서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내에 AI를 집어넣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나 통신이 돼야지 AI, LLM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내에 단말기 내부의 AI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로 해서 요거에 몇 가지 참조 모델들이 있습니다. 엣지 AI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엣지 마지막 단말단에서 AI가 돌아간다는 의미고요. 인베디드 AI는 이런 거 하드웨어에 직접 탑재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클라우드 AI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이거 대용량 처리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실시간이나 빠른 처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엣지 AI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들은 둘이 장점을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그를 결합한 형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번의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 환경이 규칙 변화를 내부적으로 학습, 예측하도록 설계된 인지 구조라고 해서 차세대 AI 학습 패러다임인데 그냥 그거대로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건 넓은 형태의 AI 모델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될 것 같고요. 이상참조는 좀 중요합니다. 데이터에서 비정상 패턴을 자동 식별하는 기술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방법에 좀 많이 쓰입니다. 이상탐지를. 그래서 이상탐지는 여기 보시면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통해 정상 패턴과 비정상 패턴을 구분하고,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정상 이상 패턴을 모두 레벨링 학습하는 방식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지만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 비지도 학습은 정상 패턴만 학습하고 그 외 거리가 먼 데이터를 이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산업 데이터에 자주 사용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산업, 보안, 금융, 의료 다양한 영역에서 조기 이상 경고 시스템이 핵심 기술로 활용된다 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과이해는 데이터의 상관관계 간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이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특정 치료가 환자 회복에 실제 영향을 주는지 인과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53번 인베딩입니다. 인베딩은 지금 비정형 데이터를 수치 벡터로 변환해 의미를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이미지 같은 복잡한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야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숫자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인베딩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간의 그 거리라는 걸 따져서 가까운 거는 동지성, 먼 거는 이지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4번 같은 경우에 자동화된 머신러닝 그거는 오토 ML이라고 하는 건데, AI가 머신러닝 개발 과정 전 과정을 거의 자동화 수행 최적화하는 기술이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 선택,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등 머신러닝 복잡한 과정 전체 자체를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자동화함으로도 당연히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자동화되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동화 한계도 조정하고 설명 가능하지 않게 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향후 뭐 자율형 학습 체계로 발전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이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언어, AI가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음성을 분석해서 대화, 번역, 요약 등을 한다.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냥 그거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랭크 적응이라고 해서 로라라고 해서 가중치 전체가 아닌 저차원의 행렬만 조정하여 효율적인 미세 조정 방법이 LLM 모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매개 범수를 학습하지 않고 중요한 거 그냥 냅두고 별로 안 중요한 가중치에 대해서 뭐 모아가지고 뭐 조정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기존의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작은 보조 구조만 추가해 그 부분은 학습한다. 그래서 초거대 AI 모델의 맞춤형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한다. 그래서 기존의 미세 조정 대비 학습 매개 변수의 수를 수백분만의 2로 줄여서 성능 저하가 없이 저비용 고효율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 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큐러시 같은 경우 정확도죠. 정확도는 AI 모델이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 혹은 재현율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 결과가 사실이라고 할 때 진짜 사실인 경우가 정밀도고, 이 실제가 정답인데 그 결과가 정답인 확률이 재현율, 뭐 리콜이라고 하죠. 정밀도와 재현율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지표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 조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F1 스코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류에 대한 성능 측정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제로샷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뭔가 데이터가 없어도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기존의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을 통해서 바로 정답에 가까운 게 나타나게 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습된 구조와 패턴을 일반화 능력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퓨샷 같은 경우에 약간 소량의 예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퓨샷이다. 이런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지능형 기죽음 AI라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뭐 크게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란에 AI를 적용한 네트워크를 지능적으로 제어 최적화하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AI가 기집과 단말 간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통신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구조다라고 해서 차세대 이동 통신 5G, 6G 자율유전을 운영하며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AI 적용 수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AI 포란, AI 엔드란, AI 운란, 그래서 구현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네이티브란 단어가 요즘 또 유행이라서 AI 네이티브 단계까지 이뤄진다.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60번부터는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100번 중에서 거의 60번까지 진행했는데 남은 것까지 한 40개 더 진행을 해가지고 요것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